우리는 백조자리에 있는 작은 외계 행성인 케플러 22b를 발견했습니다.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요?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이건 케플러 망원경에 의해 발견된 최초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성에는 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있다면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케플러 22b는 우리의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허블 망원경이라도요. 때때로 별은 너무 작고 어두워서 지도에서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케플러 22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 과학자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다른 시간대에 그 별의 사진을 여러 장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들을 보면서 이 별 어딘가에 어두운 점들이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찾는다면 그건 행성일 수도 있어요. 이 사진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선 이 행성은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로 별의 크기, 반지름, 그리고 별에 대한 근접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케플러 22b가 지구와 매우 비슷하며 잠재적으로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매우 가까워요. 겨우 635광년 떨어져 있어요. 네, 4,800조 킬로미터 정도 돼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 중 하나예요. 케플러 22b의 별인 케플러 22는 황색 외성입니다. 우리의 태양과 매우 유사해요. 같은 크기, 같은 반지름, 심지어 나이도 40억 년으로 거의 같아요. 유일한 차이는 광도입니다. 태양보다 약 20%나 어두워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힘을 주고 봐도 밤하늘에서 이 별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케플러 22b 행성은 지구보다 약 2.4배 더 큽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반경이 더 넓다는 건 더 많은 잠재적인 물과 살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록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3일간의 비행은 상상만으로도 무서워요. 우리는 이 행성의 정확한 질량을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구의 질량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케플러 22b의 질량은 지구 질량보다 36배까지 클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강력한 중력이죠. 만약 그 행성이 지구보다 36배 더 무겁다면 그곳의 중력은 약 6배 더 강해질 거예요. 9kg 감자포대가 무겁다고요? 54kg은 어때요? 우리들도 그 행성에서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걷는데도 엄청난 기운이 필요할 거예요. 출근하려면 말 그대로 보디빌더가 돼야 할 겁니다. 최악은 이런 중력에서는 식물이 생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적어도 땅에서 나와 일어설 수 있어야 해요. 동물들도요. 개와 고양이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은 근육덩어리로 변해야 할 겁니다. 이 행성의 동물이나 다른 거주자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대략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도 더 쉽게 움직이기 위해 다리가 많을 겁니다. 키가 크진 않지만 덩치가 크고 강할 거예요. 거대한 근육질의 검이 더 나쁠 수도 있죠. 좋은 소식은 이것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겁니다. 만약 매우 운이 좋아서 중력이 지구보다 조금 더 강하다면 물론 그곳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우리가 케플러 22b에 대해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지구가 태양에 있는 것보다 그것의 별에 약 15%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만약 케플러 22b가 우리 태양계에 존재한다면 지구와 금성 사이에 어딘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버릴까요? 아니에요. 아까 언급했듯이 케플러 22별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약 5538도예요. 그래서 케플러 22b의 온도가 지구의 온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별을 공전한다면요. 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해요. 케플러 22b는 예를 들어 천왕성처럼 항성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이 옆으로 누워있는 거 아셨어요? 그 고리를 보세요. 네, 천왕성도 토성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수직이에요. 우주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만약 케플러 22b가 천왕성처럼 공전한다면 그곳의 날씨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겨울이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 정기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조석으로 잠긴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극단적인 두 면 사이의 좁은 땅에서만 다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행성이 정상적으로 회전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연구는 케플러 22b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이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바다로 덮인 행성은 항상 더 안정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은 열의 일부를 흡수하고 그것을 행성 전체에 고르게 분배합니다. 뜨거운 부분은 식고 차가운 부분은 따뜻해져요. 그리고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구에 작은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하나뿐인 달은 이 웅덩이가 지구 전체로 퍼지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훨훨 타오르던 우리 지구가 생명이 가득한 귀엽고 작은 공으로 변했어요. 만약 케플러 22b가 물을 가지고 있지만 대기가 없다면 과학자들은 그곳의 평균 온도가 영하 11도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지구와 같은 대기가 있다면 온도는 22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의 1년은 지구의 290일, 약 9개월입니다. 이 행성에는 자연 위성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달의 아름다운 경치에 작별을 고해야 할 거예요. 좋은 점은 우리의 태양을 멀리 있는 작은 별처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옛 고향 지구를 기억하며 밤하늘에서 태양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거미들에게 쫓기지 않는다면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행성들을 탐험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인가 하는 거예요. 케플러 22b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암석 행성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암석 행성이 아니라면 앞서 언급한 모든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스 행성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해왕성처럼 가스로 덮여있지만 단단한 중심액을 가진 행성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바다로 뒤덮인 물의 세계일 수도 있죠. 차라리 물 행성이면 좋을 거예요. 적어도 일종의 수중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을 정화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서류로 진화할 때까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도 진화로 간주되나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케플러 22b가 해왕성과 비슷한 행성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심지어 이 행성을 미니 해왕성의 범주로 지정했어요. 네, 실제 행성의 범주예요. 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운이 좋게도 케플러 22b가 암석 행성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곳의 대기가 어떤지 모릅니다. 존재하긴 할까요? 만약 독성이 강한 금성의 대기와 같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행성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지하는 꽤 춥기 때문에 열원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케플러 22b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주왕복선을 타고 케플러 22를 정복하러 가기 전에 과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도착했는데 가스 행성으로 밝혀진다면 좀 난처하겠죠.